네, 김철준 변호사님과 또 이선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good morning. Good morning. 네,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참 아름다운 날씨예요. 가을에. 좀 애플 피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피킹의 시절이잖아요. 변호사님, 이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는지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또 여러 가지로 제가 오프닝에서도 참 CBO, 그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금은 저희에게 안 좋은 그러한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10년을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도 나와요. 10년 동안 우리가 회복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10년이나 걸릴 것 같다. 이런 또 전망도 있는데요. 아마 우리 특별히 김철준 변호사님 더 피부로 체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가요? 이선재 변호사님도 인사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실까요? 뭐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대응을 하려고 하지만 뭐 절차들도 그렇고 더딘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그 한 2008년, 6년 막 이 무렵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그때도 여파가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었고 저희가 한인동포 여러분들 많이 차압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도움을 드렸었는데 네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여파가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그거는 뭐 어차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이제 저희가 그리고 동포 여러분들이 어떻게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네,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우선은 말씀하신 거가 이렇게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10년 정도 걸리겠다라고 말을 해도 이게 팩트지만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프라임 모기지도 몇 년이 걸렸지만 또 다시 또 경제가 뭐 힘든 가운데 또 지속됐었고요. 자, 오늘 김철준 변호사님. 뭐 한 가지 얘기하는 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every 10 years 10년 안에 언제나 무슨 큰 일이 있어요. year 2000은 뭐 닷컴 컴퍼니가 많이 세워져서 무너지고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고 10년 전에는 그 subprime mortgage crisis, this year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게 이코노미가 굉장히 10년 안에 언제나 무슨 큰 일이 있어요. year 2000은 뭐 닷컴 컴퍼니가 많이 세워져서 무너지고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고 10년 전에는 그 subprime mortgage crisis, this year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게 이코노미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임팩트가 나쁘게 많이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 김철준 변호사님께서 10년마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 네, 또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every 10 years 뭐 그런 게.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이 모라토리엄이라 그러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유예가 됐고 또 딜레이가 됐고 좀 저희에게 기다릴 수 있게끔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9월 20일쯤에 종료가 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맞나요? 좀 이번 달이네요.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 모라토리움이라는 거는 네. 소송이나 이런 절차들을 일단 잠깐 멈춰놓는 그런 조치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주거 하시는 분들, 테넌트 분들 경우에 이제 원래는 뭐 8월 말까지 주지사 엑세큐티브 올더로 이제 모라토리움이 있었는데 법원 차원에서 그게 10월 1일까지 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CDC에서 또 무슨 뭐 올해 말까지도 이제 연장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거기도 약간 조항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법이 계속 바뀌고 있지만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걸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커머셜 테넌트 같은 경우에는 차압이나 퇴거 소송이 일단은 9월 20일까지는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퇴거 소송이나 차압 소송 같은 게 이제 진행되기 어려워진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안심하시기 조금 이런 부분이 이런 걸 통해서 밀려있는 렌트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채는 여전히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법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법이 바뀌기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라토리움 즉 지급 유예 우리가 연기가 되어 있던 그래서 뭐 소송도 마찬가지 퇴거 소송도 계속 연기가 되어 있어서 소송을 해도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었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접수는 받지만 하지만 지금 그것에 대한 상업 건물 차압, 이제 퇴거 소송 이런 것들 못하는 것들이 9월 20일에 종료가 된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소송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으로선 그렇죠. 또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요? 그거를 기다려보거나 기대해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게 언젠가는 끝날 거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실
시간이죠. 아, 정말 희망 고문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걸 그냥 날짜만 또 종료되길 기다리고 날짜가 또 연기되길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종료가 되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커머셜 테넌트들에게 그런 좀 준비를 해볼 만한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테넌트 그렇죠. 랜드로드 관계에서 좀 말씀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뭐 파산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살고 계시거나 뭐 테넌트로서요, 아니면 뭐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당장은 렌트를 못 낼 때 렌트가 밀려 있는 게 하나의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닫을 때에도 동의를 해서 올바르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그냥 안 되고 닫고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일 때는 커머셜 테넌트의 경우에는 특히 리스에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모든 렌트가 또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김철준 변호사님,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 비즈니스가 안 돼서 문을 닫으신 분들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은 사실 뭐 5년, 10년 또는 뭐 20년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계약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닫고 싶은데 그 계약에 걸려서 또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냥 닫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뭐 나가야 되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랜드로드가 지금 우리 손님들 안에 그 종류가 two different types of situation. 하나는 계속 어떻게 뭐 식당 아니면 뭐 리테일 숍가 계속 장사하시고 싶은 거 뭐 아웃도어 뭐 feeding하고 delivery pickup만 하고 그런 식당들 그렇게 하는 손님들이 있고. 한번 해보고, 지금 뭐, 렌트를 100%는 못 내니까, 내는 대로 조금씩 내고, 랜드로드가 어떻게, 무슨 move 하는 걸 기다리는 거죠, 진짜. 랜드로드도 뭐, 소송이 시작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뭐, 히어링 같은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이 시작하면, 우리가 법원에서 answer 신청하고, 법원 가서 판사님 앞에서 한번 argument 해야 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3월 달부터는 뭐 장사를 못했으니까 이 렌트를 다 못 내니까 어떻게 좀 조정하라고 해주라고 그렇게 한번 판사님한테 argument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은 법원에서 이런 히어링을 안 하니까 지금 first move가 랜드로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손님들 랜드로드한테 편지를 다 썼어요. 우리가 우리 손님이 제가 변호사라고 이거 어떻게 좀 조정하라고. 근데 랜드로드가 다 지금 100% 렌트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리스폰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법원에서 시작한 건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마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뭐 종료가 되면 이제 법원에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모라토리움이. 처음은 모라토리움에는 시작도 못했는데 이제는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백업 밀린 케이스가 너무 많이 있어서 법원에서 새 케이스는 보는 거는 히어링 이렇게 날짜 잡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랜드로드가 소송을 시작한 다음에 법원 날짜가 나온 다음에 전에도 negotiation 한번 해보고 근데 할 수 없게 법원에 나가면 판사님 앞에서 디펜스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손님들한테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concrete answer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은 who knows 정말 계속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김 변호사님도 best 최선을 다하는 뿐이죠. 그리고 second type of 지금 손님들은 장사가 안 돼서 그냥 계속 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이사 나가는 거 그런 손님들도 몇 사람 있어요. 벌써 가게를 닫고 클로즈한 거예요. 가게를. 그러니까 그런 시츄에이션들 랜드로드가 렌트 past rent, 밀린 렌트하고 앞으로 future rent도 다 받고 싶다고 편지가 저한테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할까 말까 I don't know. 그런 점에서 랜드로드와 또 테넌트 입장에는 모두가 다 이해가 되는 지금 이 시점이고 우리 변호사님도 테넌트 입장과 또 랜드로드 입장 다 들어보실 텐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또 생활상담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FM 뉴욕 라디오 코리아를 더 넓고 깨끗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 FM877 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양한 채널 뉴욕 라디오 코리아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요. 혹시 다시 한번 애플리케이션 등록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깨끗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웹사이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fm877.nyc, fm877.nyc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철준 변호사 사무실은 퀸즈 오피스, 또 브루클린 오피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퀸즈는 163-10 노던 블러바드 201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루클린은요, 50 코트 스트리트 708호인데요. 오피스 전화번호 718-539-1100, 718-539-1100번입니다. 이 시간 생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FM877, 카카오톡 아이디 FM877로 질문 주시면 상담 나누실 수 있고요. 또한 생방송 7187-629300, 7187-629300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우리 김철준 변호사님께서 지금 만나고 계신 고객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랜드로드의 관계, 또 테넌트의 관계, 둘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계신데 랜드로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어떻게 밀려있는 소송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네. 그 커머셜 랜드로드 테넌트 문제들은 뭐 대부분은 이제 뭐 렌트나 뭐 이런 게 문제가 되지만 사실 커머셜 테넌트가 렌트 외에도 뭐 다른 책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커머셜 테넌트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뭐 SBA 론이나 이런 그 론 같은 걸 받으셔가지고 이제 하시다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그 상환이 어려워지는 그런 디폴트가 나는 경우들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비즈니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벤더 같은 사람들한테서 뭐 물건을 받아서 파는 그런 구조일 때도 만약에 그런 그 벤더들한테도 갚지 못하면 그런 게 소송에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비슷하게 서비스 컨트랙트 같은 것도 이제 뭐 돈을 못 내면 이퀴프먼트에 대해서 뭐 차압이나 이런 게 돼서 비즈니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물론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뭐 그런 데에서 퍼스널 인주리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고요. 네.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게 이제 뭐 커머셜 테넌트나 아니면 일반적인 분들한테도 다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책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산 같은 거를 고려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랜드로드 테넌트 문제 외에 또 렌더 또는 벤더 필요해서 좀 어떻게 다시 일어나 보려고 그렇죠. 또 론 빌렸던 분들 차마 마음만큼 되지 않아서 갚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그러한 이제 소송이 또 들어올 수 있고 또는 그것이 빚으로 고스란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도 요즘에 많이 좀 의뢰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은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에다가 소송 같은 걸 하려고 해가지고 뭐 왜 인도어 시팅 같은 걸 못하게 하는지 뭐 이런 걸로 계속 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옛날부터 그랬지만 우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메달리언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진 것도 있어요. 특히나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하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큰 밴 같은 거는 뭐 일 못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분들도 그게 생활하는데 주 수입 요인이었으면 그게 힘들어지니까 렌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네, 그럴 때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파산 전문이기도 하고 이럴 때 이제 파산을 권해드린다기보다 그런 옵션 중에 하나로 이제 파산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소송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렌트가 많이 밀리기 시작하거나 뭐 비즈니스가 안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파산을 고려하실 때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퍼스널 개런티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커머셜 테넌트 같은 분들은 리스를 이제 코퍼레이션 이름으로 받으시면 랜드들이 보통 개인 보증 같은 거를 받으려고 하죠. 퍼스널 개런티를요. 네. 그러면 커머셜 코퍼레이션을 오운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배우자분들이 퍼스널 개런티를 쓰기 마련이에요. 네. 그러면 파산 같은 거를 고려하실 때 그 개인 책임이 누구한테까지 연장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하시고 이제 파산이나 아닌 다른 방법들을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퍼스널 개런티는 중요한 부분이죠.
있죠. 퍼스널 개런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계약을 할 때 이제 레스토랑을 열어요. 예를 들어서 A씨가 오너가 돼요. 그럼 그것을 보증할 때에 이제 내 개인의 또 신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될 때 어느 쪽으로 비즈니스 쪽으로 해야 될지 개인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예. 지금 개인 파산, 비즈니스 파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지만 어떤 분이 그냥 비즈니스를 하나를 혼자 가지고 계시고 퍼스널 개런티도 그 비즈니스 오너 혼자 가지고 있는 거면 사실 비즈니스를 파산을 한다고 해도 그 퍼스널 개런티 때문에 개인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뭐 비즈니스 파산보다는 개인 파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그 퍼스널 개런티가 꼭 비즈니스 오너뿐만 아니라 파트너나 아니면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개런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그런 분들한테 책임이 연장되는 것도 미리 파악을 해야 되죠. 보증이랑은 또 다른 거죠. 이것이 뭐 한국말로는 보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가요? 뭐 저는 기왕이면 영어로 되어 있는 단어 그대로 사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퍼스널 개런티라고 하고 그것을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비즈니스를 열 때는 퍼스널 개런티라는 것이. 리스를 특히 커머셜 테넌트가 리스를 받을 때에는 리스 이름이 코퍼레이션 이름으로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그 코퍼레이션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코퍼레이션이 갑자기 망한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가서 돈을 받고 이런 게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실제 살아있는 사람인 개인들한테 퍼스널 개런티를 받기 마련이고요. 네. 그러면은 거의 99%는 퍼스널 개런티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파산을 하게 될 때 이 퍼스널 개런티가 있는 경우 개인 파산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문의 주시는 분들이 뭐 비즈니스만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크레딧 카드만 파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렇죠. 어떤 책임이 나한테 남는지가 중요하니까 전반적으로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어디로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